僕は僕のことを嘘つきだったり、お金を選択したと言っていましたが、言ったらウルさんと、夏ぐらいから、話し合いをしていましたが、一向に本気で向き合ってくれている感じはしていなくて、実際に、シーズンが終わってからも届かなかったのは事実です。너네거짓말쟁이야? 새끼들아!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거짓말쟁이야? 그동안 홍명보의 계약 조건은 이임생이 제시하고 홍명보가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KBS 스포츠라이브는 취재 결과 홍명보 측이 먼저 3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이임생이 수락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하룻밤 사이에 의사를 바꾼 속보전의 이유는 홍명보가 제시한 조건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즉시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가 제시한 조건 첫 번째는 충분한 임기 보장이었습니다. 이임생의 답변은 북중미 월드컵이 아니라 2027년 아시안컵까지의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충분한 스태프의 지원이었습니다. 이임생은 유럽 출신 코치 2명 이상이 포함된 홍명보 사단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동안 접촉했던 외국인 후보자들과 동일한 조건의 연봉이었고 이임생은 역시 동의했습니다. 홍명보 3개의 조건 뒤에 숨은 제왕적 권력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먼저 한국 대표팀 감독이 월드컵을 치르고 이어진 아시안컵까지 사령탑이었던 사례는 현재까진 없었습니다. 이는 축구 팬들이 오래도록 지적해온 주요 포인트입니다. 한국은 월드컵이 끝나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왔고 아시안컵은 자연스레 새 감독의 전초전이 되었습니다. 즉 손발을 맞출 충분한 시간도 없이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우승 실패라는 결과를 60년이 넘게 반복해왔습니다. 월드컵에서 잘했던 팀이 초기화되고 아시안컵에서 부진했던 사례는 재방송 같았고 벤투호에서 클린스만호로 이어진 최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성이 대표팀에 있던 시절부터 지적되어온 오랜 문제가 홍명보의 한마디에 해결되었습니다. 홍명보가 그만큼 협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정말 한국 축구를 걱정했다면 자신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과거에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 전무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의 파워는 오늘 갑자기 생긴 마술쇼가 아닙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는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그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원래라면 2급 자격증을 위해서는 3급 지도자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고 2년간 유소년을 지도해야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협회는 A매치 20경기 이상 혹은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은 3급 지도자를 패스하고 바로 2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업무입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축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동일합니다. 홍명보가 받은 특혜의 이유는 가까운 시간 내에 밝혀졌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홍명보는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지 3주 만에 아드보카드 감독이 선임된 대표팀의 코치로 발탁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자마자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태어나서 첫 지도자 경력이 A대표팀 코치 3급 자격증은 패스. 한국 축구에서 홍명보는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평생 지도자 인생에 목숨 거는 보통 사람 중에서 대표팀 근처에도 못 가보고 사라진 사람들이 한국 축구 역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심지어 3급 지도자는 유소년, 2급 지도자 자격증은 본래 중고등학교 팀을 지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축협의 규정집에는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다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칙이 무시되었고 규정마저 의미 없었습니다. 규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협회 관계자의 대답은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입니다. 규정집엔 있지도 않은 보조 지도자란 특이한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히딩크를 경험한 대한축구협회는 아드보카드호에 반드시 한국인 코치를 배치하고 싶어 했고 그 주인공으로 박항서가 아닌 홍명보를 낙점했으며 호칭은 분명 코치인데 보조 지도자란 이상한 롤을 창조하며 자기들이 정한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홍명보는 지도자 수업 3주를 받고 9개월 뒤 코치로 독일 월드컵에 참가했습니다. 협회는 거의 홍명보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 월드컵이 끝나고 감독은 떠났지만 홍명보는 A대표팀, U23 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안컵, 2008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3개의 메이저 대회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떠났습니다.
월드컵은 16강 실패, 아시안컵은 3위의 능축파문, 올림픽은 조별리그 탈락이란 3연봉이었고 홍명보 코치는 떠나는 사람들 속에서 홀로 공고했습니다. 홍명보의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강을 잡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가 있는 대표팀에서 능축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올림픽이 끝나자 그는 U20 대표팀 감독으로 승진했습니다. 다음은 당연히 U23 감독이었고 아시안게임에 UAE에 패배하고 3위에 그쳤지만 역시 그는 협회에 책임지는 자 명단에선 비껴나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 입장에서 군면제가 걸린 아시안게임은 주변국들과 비교해 집념이 담긴 대회이고 2002의 영웅 중 한 명이었던 박항서 감독이 3위의 결과로 책임지고 떠난 대회입니다. 홍명보는 같은 결과를 거뒀지만 굳건했고 어쩌면 2014년 월드컵 대표팀 감독 부임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선수 생활을 끝내자마자 제공한 대표팀 코치 직함부터 시작해 8년간 협회가 보유한 모든 대표팀을 활용해 황태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어떤 축구인들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혜택을 누리고 어떻게 협회의 남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대표팀 캡틴이 있었고 고려대 출신도 있었지만 홍명보는 유독 황금 카페트를 걸어왔습니다. 월드컵 실패는 곧 경질입니다. 놀랍게도 홍명보는 2002년 이후 20년간 유일한 영승대회인 2014년 월드컵 실패를 겪고도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그에게 2015년 아시안컵까지 맡아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승보다 아픈 의리축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논란이 여론에 불을 지폈고 결국 홍명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의 지도자 인생을 통틀어 한국 축구의 해구산 없이 유일하게 홀로 쌓은 기억은 2015년 중국의 항저우 경험입니다. 팀은 15위에 그치며 2부로 강등당했습니다. 중국 리그로 간 한국 감독을 통틀어서 최악의 성적에 가깝습니다. 우물안의 영웅이 외부에선 장렬하게 패배했지만 그에게 손을 내민 존재는 다시 한번 협회였습니다. 5월 항저우를 떠난 홍명보는 11월 축협 행정총괄 책임자 전무이사로 내정됩니다. 역시 코치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는 단 하루의 행정 경험도 없이 다이렉트로 행정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고 표현했는데 행정은 더더욱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에게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영웅이지만 한국 축구계에게 박지성은 명지대 출신의 외부인입니다. 은퇴 후 행정의 길에 나선 그의 첫 번째 선택은 드몬포트 대학원 입학과 스포츠 경영학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흑수저는 학교로 향하고 금수저는 협회 전무로 내정되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란 단어를 정말 싫어하지만 이번 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만큼 적절한 단어를 발견 못해 거듭 말씀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이후 울산을 경험한 홍명보 감독에겐 다시 한번 대표팀의 문이 활짝 열렸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홍명보 내정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라 무려 2006년부터 반복된 도돌이표입니다. 원칙과 규정을 교묘하게 해석하며 옹립되었고 한국 축구의 왕으로 자라났습니다. 다시 첫 번째 조건으로 돌아와 그만큼 힘있던 전무는 대표팀 감독이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컵을 맡게 해달라는 축구 팬들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감독이 되자 조건으로 내밀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외국인 코치는 전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술이 부족해 클린스만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요구했더니 홍명보를 선임하고 전술을 위해 코치를 선임하겠다는 논리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우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내 감독이어야만 했던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던 협회가 코치는 또 외국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말로 자기에게 펀치를 날려대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 코치는 외국인 코치보다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홍명보의 첫 업무는 유럽 출장이고 코치들을 면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코치가 없어 유럽으로 떠난 협회. 감독은 유럽을 경험한 사람보다 K리그 감독이 낫다는 역대급 비논리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준의 연봉은 곧 마지막에 연결되었던 바그너 감독 규모입니다. 이력 서상으로 울산 감독과 샬케 노리치 감독이 같은 연봉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장기 계약의 그 조건이면 울산 시절을 압도하는 부를 쌓게 됩니다. 홍명보가 말한 희생에 완전히 위배되는 장면입니다. 연봉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오늘 내일 하는 프로팀 감독직이 아니라 시간까지 보장받으며 떠나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의 무엇을 보고 희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울산은 선수단 연봉으로 180억을 지출하는 구단입니다. 광주는 3분의 1인 60억 정도입니다. 이정효 감독의 축구의 가장 최근 경기에서도 홍명보는 좌투했습니다. 180억을 투자한 기업과 60억을 투자한 기업의 경쟁력은 당연히 다르지만
축구에선 꼭 정비례가 아니고 여기서 감독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K리그 1, 2위를 다투는 부자 구단을 이끌고 1, 2위 싸움을 해왔던 홍명보입니다. 맨시티가 우승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들도 하위 팀에 패배하기도 합니다. 울산과 광주의 경기는 맨시티와 벌리의 경기와 다름없지만 오히려 전술에서 벌리가 앞서 있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정효 감독은 해냈고 홍명보 감독 또한 해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감독 선임을 외치던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감독은 몸값이 비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또한 홍명보가 말한 세 번째 조건으로 인해 의미 없는 발언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문제의 전부라면 이 정도의 거대한 사항은 아니었겠지만 선임 방식 무엇보다 시즌 중 소속팀을 버리고 떠난 결정은 비로소 축구 역사상 흔치 않은 사건으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한국 축구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지성일까요? 손흥민일까요? 적어도 한국 축구계의 왕은 2006년부터 오래도록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단어까지 선사된 와룡이자 봉추이자 관우, 장비, 조은의 역할을 독식하고 있는 제왕입니다. 협회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이상한 행정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규정이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이용되는 조직이라면 사라져야 합니다.